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중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했던 아시리아의 최초의 왕인 샴시아다드를 기억하시나요? 이 샴시아다드는 아수르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북쪽 제국을 이룬 왕이었어요. 샴시아다드는 그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죠. 바빌로니아 왕에게 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젠가 우리는 바빌로니아 사람들로부터 해방될 거야 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시리아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 바빌론의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깊은 수로, 물이 흐르고 있는 깊은 수로를 파서 도시 전체가 물이 잠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집어삼킨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가나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조차도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도 진군해서 올라가서 그쪽 사람들을 굴복시켰고,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이집트, 강력한 파라오가 있었던 이집트까지도 굴복을 시켰던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왕이 바로 아슈르 바니팔이었어요.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거죠. 아시리아의 왕인 아슈르 바니팔은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재미삼아서 사자 사냥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난폭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왕은 아슈르 바니팔은 어떻게 전쟁을 시켰나, 어떻게 자신의 병사들을 훈련을 시켰냐. 두 사람의 병사를 짝을 이룬 거예요. 짝을 이루도록 해서 한 사람은 가죽으로 엮은 아주 가벼운 바구니 방패를 들고 상대의 활이나 어떤 그런 공격을 막았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옆에서 활이나 창으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병사들이 바구니 방패를 들고 이렇게 옆으로 쭉 연결해서 서 있게 되면 움직이는 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벽 뒤에서 공격하는 병사들은 활을 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적군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도시들을 침입해 들어갔는데,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성벽을 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병사들은 그렇게 튼튼하게 쌓여 있었던 그 성벽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성벽까지 올라가는 탑으로 만든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 단단한 성벽의 한쪽을 부시고 쳐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벽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물밀듯이 그 도시를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복해서 들어간 그 도시에 집을 불태우고 저항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농작물이 자랄 수 없도록 소금을 땅에 뿌려버리고, 그쪽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고향으로 못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정복당한 도시들은 다 아시리아 제국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던 거죠. 정복당한 도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시리아가 빨리 멸망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네,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재 이라크 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아수르에서 시작이 된 아시리아는 북쪽에서 전체 남쪽까지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도 정복을 하고 이집트 지역까지도 정복을 해서 엄청난 큰 아시리아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니네베라는 도시, 도서관을 만든 그 니네베라는 도시는 이라크에 있는 모술이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인 아슈르바니팔. 아슈르바니팔은 니네베라는 도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니네베 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공을 들였던 거죠. 멋진 방으로 가득 찬 궁전도 짓고 엄청나게 값비싼 비단도 두르고 그다음에 화려하게 색깔을 칠한 그런 높은 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개의 커다란 문은 황소와 사자의 조각으로 장식을 했고 그 둘레는 다 금으로 장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니네베의 가장 큰 건물 벽에는 아슈르바니팔이 다른 도시를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도시에 물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부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 그 니네베라는 도시 전체를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꽃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기억을 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서기관, 그러니까 왕의 말씀과 왕의 통치를 기록하는 그 서기관이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을 만한 새 책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은 굉장한 책을 찾아냈습니다. 오래전에 바빌론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 함무라비의 궁전에서 나온 이야기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슈르바니팔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많은 판들이 폐허 속에서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뒤에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각 생각을 실행에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느냐? 아시리아 왕국 각지로 서기관을 보내서 책이란 책은 다 모아서 갖고 오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그런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을 했고 아시리아의 제사장들이 기도문을 써놓도록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궁전의 점을 쳐주는 그 점성가들이 태양이나 달,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했고 의사들이 병이나 의학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아슈르바니팔의 이야기, 역사, 통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그 이전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흙판들이 엄청나게 무거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방을 만들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집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학에 관한 이야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엄청난 진흙판으로 그 방에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 최초로 아슈르바니팔이 만든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진흙판들이 전쟁으로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남아있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읽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